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을 시비 거는 디지타임즈, TSMC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발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타임즈가 TSMC의 사주를 받는 거죠.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이용한 3나노 양산을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자 TSMC는 대만의 IT 전문 매체이죠.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가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파운드리 생산시설 확충, 이것을 리스크가 높은 올인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삼성전자가 TSMC보다 3나노 양산을 먼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죠. 삼성의 시비 거는 디지타임즈, TSMC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발표입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즈는 1일날 보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놓았는데 삼성의 올인 전략으로는 TSMC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이죠. 그때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을 파운드리 원년으로 삼고 있는 2017년 대비 현재는 1.8% 수준이고 그리고 2026년까지는 3배, 3.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택 제2 캠퍼스 파운드리 라인 S5에서 EUV 1단계 설비 완료 후에 파운드리 원년으로 불리는 2017년 대비 1.8배 성장했고 향후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혹은 신설 그리고 평택의 S5 2단계 설비 완료 후에 양산이 시작되는 2026년에는 지금의 생산 능력이 2017년 대비 3.2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하나, 왜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냐? 그 기본 팩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대만의 디지타임즈가 분석한 것은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고객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시설 확충을 하더라도 고객 확보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공정은 7나노 이하의 EUV 노광 공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UV 노광 공정을 이용할 수 있는 팹리트들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이유죠. 이러한 이유로 현재 삼성의 고객사들이 추가로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TSMC의 기존 고객을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이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배우 실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현재 7나노에서 5나노 첨단 공정의 10대 고객사로 불리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회사는 애플, 두 번째는 퀄컴, 세 번째는 미디어텍, 네 번째는 AMD,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 여섯 번째는 인텔, 일곱 번째는 잘링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브로드컴, IBM,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게 10대 고객사로 지금 불리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고객사로 불릴 만한 회사가 한 4개 정도? 그 업체들은 퀄컴, 엔비디아, IBM, 그리고 삼성 자신입니다. 오로지 4개 회사만이 삼성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 발주를 한 상황이죠. 애플, 미디어텍, AMD, 인텔, 잘링스, 브로드컴,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은 이미 TSMC의 고객사라는 사실이죠. 첨단 공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이 아닌 일반 공정에서도 삼성의 고객사예요. 이미 삼성의 고객사이지만 특별히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첨단 공정에서는 인텔이 TSMC의 고객사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텔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이 생산 시설이 늘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삼성의 그 고객사 중에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TSMC에서 발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TSMC를 선택할 것이라고 디지타임즈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퀄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회사를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안 남죠. 삼성전자 그리고 IBM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IBM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그 칩 개발을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IBM은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디지타임즈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 물론 디지타임즈는 알고 있지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언급해 줘야 될 상황은 이제 많은 그 IT 기업들이 스스로 팹립스가 되어서 자신만의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마존, 구글,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특화된 반도체 설계를 원한다는 점이죠. 특히 구글과 테슬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칩 설계를 완전히 위탁했다라는 내용의 뉴스도 나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고객사 맞춤형 통합칩 전문 조직인 커스텀 SOC를 시스템 LSI 사업부 산하에 두고 반도체 설계 지원 역량 강화에 들어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반도체 업체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설계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까지 설계를 해주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삼성 파운드리까지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다수의 기업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반도체 제작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의 성공이 그들에게 동기를 준 것입니다. 애플은 앞서서 PC용 맥 시리즈에 자기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M1 칩을 장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M1 칩도 마찬가지로 TSMC에서 제작을 합니다. 이렇듯 애플의 성공을 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개발에는 축적된 기술 개발 노하우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문 인력들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투자들도 선행돼야 되는데 IT 기업들은 자금력은 충분하지만 개발 노하우가 부족하죠.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도 제 초기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점을 파고들면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면 지금 디지타임즈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호 고객사로 유치를 해서 삼성전자에서 직접 그 설계도 해주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은 의문을 갖는 3나노 양산 스케줄입니다.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가 TSMC에 앞서서 2022년 상반기에 3나노 1세대 GAA 양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3나노 양산 계획은 이전에 삼성전자가 약속했었던 2021년 하반기 3나노 양산에 진입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삼성이 7나노 공정 지연에 선례를 밟을 것으로 우려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삼성이 3나노 양산에 대해서 2021년 하반기, 지금이죠. 지금 양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늦춰졌는데 이게 1년 정도 늦춰졌어요. 1년 정도 늦춰져서 2022년 하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상반기로 했다고 지금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지킬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우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디지타임즈는 2017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7나노 EUV 생산 공정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지만 학습 곡선이 너무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2018년 상반기 TSMC의 7나노 1세대 양산보다 뒤처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EUV 생산 공정은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했죠. 그런데 이 2017년이라는 이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로드맵은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발표한 로드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로드맵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3나노 양산 일자예요. 3나노 양산 일자를 보면 지금 제품 양산을 2021년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2021년에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2022년으로 늦춰졌다라고 지금 디지타임즈가 시비를 거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디지타임즈는 이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않고 3나노 제품 양산 시점을 연기를 했는데 삼성의 3나노가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삼성과 TSMC 시스템 반도체 개발 경쟁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2017년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2012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2012년도에 그 애플이 TSMC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미 TSMC는 28나노를 양산을 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28나노를 양산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지금 2017년도에 EUV 노광 공정을 적용한 그 7나노를 개발하겠다라고 삼성전자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개발 계획이 늦춰집니다. 2019년도 4월달로. 2017년도 4월달로 늦춰지고 그리고 TSMC가 2018년도 하반기로 하면서 이때 당시에 ARF 공정을 이용한 7나노 먼저 했고 삼성전자는 그 EUV 노광 공정을 이용한 7나노 그래서 7나노 선두 조건에 대해서 늦춰져 버린 거죠. 이전에 10나노까지는 지금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다가 지금 7나노부터 늦어진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EUV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7나노 진입이 늦어져 버린 상황에 대해서 디지타임즈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2.9% 그리고 삼성전자가 17.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언제 했느냐라는 점이죠.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계기는 애플의 변심에 있습니다. 이게 삼성과 TSMC 시스템 반도체 개발 경쟁이라고 다시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2012년도입니다. 자, 2012년도예요. 2012년도 딱 이때를 보면 삼성의 최대 고객사였죠. 파운드리 최대 고객사였던 애플이 TSMC로 거래처를 갈아탄 것입니다. 2012년 당시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을 벌였던 애플은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A8 물량 대부분을 TSMC로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TSMC가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성장을 해요. 이미 TSMC는 2012년 당시 28나노 제품을 삼성보다 먼저 적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TSMC는 90나노도 그렇고 45나노도 그렇고 28나노도 그렇고 적용 자체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 삼성이 각성합니다. 그러면서 14나노를 먼저 적용을 해요. 이것이 7나노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애플의 변심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은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에 애플만 믿고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D램 생산 라인을 파운드리 라인으로 바꿨고 당시 14조 원을 들여서 경기도 화성에 초대형 칩 7라인을 지었기 때문이죠. 애플의 변심 이후 삼성전자는 TSMC의 최대 고객인 퀄컴, 엔비디아, ST마이크로 등을 고객사로 끌어들인 상황입니다. 절치부심한 삼성은 2015년 TSMC보다 먼저 14나노 개발에 성공을 했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타임즈가 지금 지적한 세 번째 내용이죠. GAA 공정 안정화와 수율 향상입니다.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대한 의문도 잊지 않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GAA 공정의 경우 비용이 높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고객사의 발주 주문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GAA는 트랜지스터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을 4면으로 늘린 방식으로 기존의 3면 구조인 핀팻과 비교해서 전력 대비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플라너팻, 핀팻,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대해서 좋은 그림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세대라고 불리는 플라너팻은 이 접합 면적이 한 면밖에 없죠. 그리고 핀팻 공정,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핀팻 공정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3면이 있고요. 3세대로 불리는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지금 4면이 지금 접촉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면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구조 자체가 전력 대비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어넣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GAA 공정을 3나노 신규 공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규 공정에 따른 공정 안정화 그리고 수율 향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이 지금 디지타임즈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GAA 공정 가격이 기존의 핀백 공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디지타임즈는 TSMC의 3나노 공정이라는 대안이 있는 한 고객사가 삼성의 실험적인 GAA 공정을 선택할 의지가 약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지타임즈가 놓친 게 하나가 있죠. TSMC도 2나노 공정부터는 GAA 공정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핀백 공정의 한계가 3나노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디지타임즈가 삼성전자를 깎아내리는 소식을 전할까요? 디지타임즈는 지난 7월 달에도 삼성이 10년 이내에 TSMC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TSMC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나노 공정도 TSMC보다 일찍 하죠. 공정 자체도 선당 공정을 GAA 공정을 TSMC보다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2나노로 갈 때도 지금 삼성전자는 3세대 GAA 양식을 쓴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3세대 핀백 공정을 이제 3나노부터 적용하겠다. 5나노에 3세대 핀백 공정을 사용하겠다라고 내년의 양산, 하반기의 양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GAA보다 지금 그들의 핀백 공정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의 뉘앙스가 갇혀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보다 양산도 늦고 그리고 GAA의 대응도 늦고 이러한 상황을 오로지 그들의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